이번 주 미국의 중서부와 북동부는 찌는 듯한 폭염이, 로키 산맥 북부에는 눈이 내리는 때 아닌 추위가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위나 범죄 현장에서 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입니다. 테마파크 놀이기구가 고장나면서 탑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들은 30여 분 동안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미국의 중서부와 북동부에는 찌는 듯한 폭염이, 반대로 로키 산맥 북부에는 눈이 내리는 등 북서부에는 때 아닌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미국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과 중서부, 오데오 지역에서 기온이 화씨 90도를 넘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약 6,300만 명이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뉴욕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더해져 체감 온도는 화씨 100도, 섭씨 38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낮 최고 기온 94도, 체감 온도는 101도가 예상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극심한 더위와 높은 습도가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지난해 350명의 뉴욕 주민들이 예방 가능한 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안전을 당부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로키 산맥 북부에는 오늘과 내일 때 아닌 추위가 닥쳐 눈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몬태나주와 아이다호주,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내려졌으며 몬태나주 미줄라 인근 산지에는 6인치, 글레이셔 국립공원에는 20인치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도 화씨 20도에서 30도의 영하권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서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남부와 서부 내륙 지역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열돔 현상으로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 소방국에 따르면 15일 오후 1시 47분께 LA 북서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5번 고속도로 일대에서 산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불은 최대 시속 30마일의 강풍을 타고 확산해 오늘까지 약 1만 1천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상업용 건물 2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소방 헬기 등을 동원해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짙은 연기로 시야가 제한돼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이 계속 확산되자 당국은 인근 휴양지에 머물던 1,200여 명을 대피시켰으며 화재 지역과 인접한 피라미드 호수 일대도 폐쇄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5일 이 일대의 기온은 화씨 93도를 넘어섰으며 한낮의 습도는 10%대에 불과했습니다. 기상청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불어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라며 불꽃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만 18세 때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국적 이탈 기회를 주는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로 국적 이탈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가 시행된 2022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뉴욕 총영사관에서 신청된 예외적 국적 이탈 요청은 총 2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한국 법무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총 7건에 불과해 승인율이 25.9%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자의 절반을 넘는 15건이 불합 판정을 받았으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4건, 취하한 경우가 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외적 국적 이탈은 사관학교 입학과 CIA 등 정부기관에 취업한 경우, 팬데믹 당시 미국 내 이동이 제한돼 국적 이탈을 못한 경우, 한국 정부 실수로 인한 가족관계 등록부 오류와 혼인신고 불가능 등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규정을 몰랐거나 시기를 몰라 신청기간을 놓쳤다고 한 경우는 대부분 예외적 국적 이탈이 거부됐습니다. 2020년 한국헌법재판소는 병역 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국적법을 개정해 국적 이탈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국적 이탈 승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뉴욕주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위나 범죄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인데요. 마스크 착용 금지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3일 최근 들어 신원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반유대주의 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해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마스크 착용 금지 방안은 우선 뉴욕시 지하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밤 마스크를 쓴 시위대들이 맨하탄에서 지하철 객차를 점거한 채 승객들을 위협하고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는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건강과 문화, 종교적 이유 등으로 마스크를 쓰는 경우 등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이란 게 주지사실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금지 구역은 지하철 외에도 시위가 벌어지는 공공장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금지 추진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마스크 착용 금지법의 부활을 지지한다며 시위대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었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의 이번 마스크 착용 금지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맹은 마스크 착용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마스크 착용 금지는 유색 인종에게 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연방 대법원이 과거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시행한 총기 연속 사격 장치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총기 규제가 다시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프스탁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의 방침이 과도했다며 인용 판결했습니다. 범프스탁은 반자동 소총을 자동 연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한 발씩 발사되는 반자동 소총에 결합하면 1분에 400에서 800발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꼽히는 2017년 10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도 범프스탁이 이용됐습니다. 당시 총격범은 범프스탁으로 개조한 총으로 음악 축제 현장에서 11분 동안 1000발 이상의 총탄을 난사했습니다. 58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향후 후유증으로 2명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총기 규제 요구가 빗발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무부에 범프스탁 규제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범프스탁이 장착된 소총을 기관총으로 분류해 장비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법관 9명 중 6명이 금지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연방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 숫자와 일치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기 규제 문제가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성명을 통해 오늘 판결은 중요한 총기 안전 규제를 무너뜨렸다고 밝혔고, 전미 총기협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 측은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7일 첫 대선 후보 토론에 나섭니다. 11월 대선을 넉 달 넘게 남겨놓고 이례적으로 빠른 첫 정면 승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를 주관하는 CNN 방송은 15일 토론회 세부 규칙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90분간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은 두 차례의 중간 광고를 포함할 예정이며 캠프 관계자들은 광고 시간 동안 후보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두 후보는 같은 단상에 서게 되며 단상 배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됩니다. 토론 도중 발언 기회를 얻은 후보 이외 다른 후보의 마이크는 꺼집니다. 사전 연설문이나 준비된 메모는 지참할 수 없으며 후보들은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주어진 상태로 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전례에 따라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되며 사회자들은 시간 준수 및 성숙한 토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토론은 통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한 이후 초당적 대선 후보 토론 준비위 주관으로 열리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속적인 도발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조기 토론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때이른 격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 고령 논란, 이스라엘 전쟁을 비롯한 외교 안보 현안, 물가 문제 등을 놓고 전방위 난상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영향으로 고객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감소한 데에 따른 고육지책인데요. 맥도날드, 웬디스, 파파이스 등에 이어 스타벅스도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 미국인들의 패스트푸드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의 약 25%가 패스트푸드 비용 상승을 이유로 관련 소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패스트푸드 업계는 가격 인하 경쟁을 통해 10달러 이하 메뉴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5달러에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5달러 메뉴를 가장 먼저 발표했던 맥도날드는 6월 25일부터 약 한 달 동안 5달러 세트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한정된 기간 맥치킨이나 맥더블 샌드위치와 치킨 맥너겟 4조각, 감자튀김, 음료 4가지 항목을 5달러에 먹을 수 있습니다. 버거킹도 5달러 식사 프로모션을 내놓았습니다. 치킨 너겟, 감자튀김, 음료와 함께 3가지 샌드위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맥도날드에 맞불을 놓았습니다. 웬디스는 지난달 말 감자와 계란 샌드위치로 구성된 새로운 아침 식사 콤보를 3달러에 판매한다고 발표했고, 스타벅스도 음료와 아침 식사 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새로운 페어링 메뉴를 출시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가 고장나면서 탑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지만 30여 분 동안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4일 오리건주 포틀랜드 오크스 놀이공원의 애트모스피어가 정상에서 거꾸로 멈춰서 이름 그대로 극악의 공포를 안기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해당 놀이기구는 원 모양의 기구가 좌우로 움직이다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고 당시의 기구는 180도 뒤집히는 지점에서 작동을 멈춰 승객들은 약 16m의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놀이공원 직원들은 911에 신고했고, 오후 3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수동으로 놀이기구를 작동시켜 탑승객들은 약 30분 만에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탑승객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0대였고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평소 지병이 있던 승객 1명만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객 중 일부는 토하거나 정신을 잃어가기도 했고, 구조된 탑승객은 종교도 없는데 기도를 드렸었다며 안도했습니다. 놀이공원 측은 해당 놀이기구의 오작동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업체 및 주 검사관과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놀이기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폐쇄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은 14일 2025 회계연도 국방수건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방수건법은 연방정부의 국방예산과 정책을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가 채택합니다.
미국 전체의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약 90억 달러 증가한 8,952억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특히 법안은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국 병력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산업 협력을 증가하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미국이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방장관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지하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라운드록 소재의 한 공원에서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노예 해방 기념일 기념행사 도중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인파 중 2명은 숨을 거두었고 6명은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어린이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져 추후 사망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운드록 경찰서장은 행사 도중 두 집단 사이 언쟁이 시작되었고 누군가 총격을 가했다면서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희생자 2명은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장은 경찰은 용의자를 구금하고 있지 않다며 수사관은 얼마나 많은 총격범이 연루됐는지 알지 못하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전자담배 줄 제조업체 줄랩스와 1억 127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뉴욕주의 보상금 수령액 중 뉴욕시에 2,700만 달러가 배당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2,700만 달러의 보상금 중 1,500만 달러를 뉴욕시 공립학교 예산에 투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1,200만 달러는 뉴욕시 정부 산하기관 운영기금으로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은 줄이 미성년자들에게 무해성을 강조하며 중독성 물질을 판매해 심각한 건강상 문제를 야기했다며 보상금 지급 합의로 줄이 자초한 유해성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수도위원회는 13일 수도요금 8.5% 인상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2011년 이후 최대 인상폭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일제히 적용됩니다. 뉴욕시는 이번 인상으로 단독주택 소유주의 연평균 수도요금은 지난해 1,088달러에서 1,181달러로 93달러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위원회는 인상 결정 직후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시설 임대료 부과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수도요금 인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돌렸습니다. 뉴욕시 수도요금은 건물 소유주에게도 부과되지만 요금이 오르게 되면 임대료 상승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세라는 지적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94도까지 올라가는 폭염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